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고 지난주의 상승과는 좀 흐름이 다른 모습이었죠. 상단이 좀 제한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중동 관련된 리스크,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정도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가도 오름세를 가져가고 금리도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이 주가 이 상승폭에 좀 제한을 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상승과 동조화되면서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0.7% 강세로 6,34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전 한때 1%까지도 상승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등 이 주요 대형주들의 변동성에 의해서 오늘 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쳤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삼성전자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수급을 다 빨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또 모멘텀으로 끼얹은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까지도 주가 강세를 이끌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 대비해서 상승분을 소폭 또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3.7%, SK하이닉스 0.14%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스퀘어,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 가져갔죠. LG에너지솔루션 3% 넘는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내에서 HLB 홀로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바로 NHN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역대 최대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된 로봇 사업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또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실적 또 역대급으로 잘 냈다. 특히나 미국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위메이드맥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게임주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돌면서 위메이드맥스 그리고 위메이드가 또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시나 수출입 데이터 잘 나오면서 이 상승률 상위단의 코스메카 코리아 마녀공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또 수급을 빨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계속해서 핑퐁핑퐁하는 이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 저희 방송에서 예. 막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 흐름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계속 이렇게 좀 코스피, 예, 코스닥 그쵸. 왔다 갔다 예, 할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코스피 뭐 바이오주들이 좀 쉬어갔죠? 조금 쉬어가는 예. 흐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시장 자체의 투심은 어느 정도는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절대적인 수급의 양 자체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상반기 대비해서는 다소 좀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투심만을 놓고 봤었을 때의 움직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7월 달에 아팠던 기억들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8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동안 잘 올라왔어요, 코스닥.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뭐 한 시장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뭐 일정 부분 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인 과열 국면에 들어가고요. 우리 단기적인 과열 국면이 진행이 되고 그 열기를 식힌 이후에 좀 쉬어갔던 시장이라든지 쉬어갔던 섹터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시장이 건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하루를 좀 지배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우려했던 부분들 대비해서 또 어찌됐든 반도체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8월 달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간단해요. 딱 오늘도 한 4줄, 5줄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내일장 퍼스트클래스 종목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소재 관련된 종목 한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기업으로 보지 말자. 요거 보자, 요거. 네, 수출 데이터.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오는 거죠. 11일 날 발표입니다. 여전히 좋아요. 네, 전년비 대비해서 155%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네,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가장 큰 노이즈들은 저는 여전히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황, 뭐 하이퍼스케일들이 투자를 안 해,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막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딱 하나거든요. 돈 벌 거니 말 거니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다, 여러분들?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못지않은 성과를 내면은 그냥 주가는 또 올라가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8월 달 시작함과 동시에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잠깐 동안 쉬어갔던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이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림들을 보여줘서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좀 더디긴 하죠. 근데 이게 정상화라고 봐요, 저는. 이 구간이 정상화로 돌아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코스닥을 좀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단기간에 뭐 40% 50% 올라간 종목군들도 꽤 많거든요, 저점 기준으로.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 쉬어갔던 반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을 좀 견인을 하는 그리고 이끌어줬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두째 줄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간은 좀 숨고르기.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종목들이 숨고른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숨죽여서 좀 약간 좀 눈치를 봤던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또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딱 짚어주셨던 게임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과 반영된 종목들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핑퐁 게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섹터군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업종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화장품 업종은 아마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6월 달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바 글로벌을 시작으로, 제닉을 시작으로, 뭐 뒤에도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7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뭐 2분기 실적 기대감들, 그 실적들이 지금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달바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마지막 실적 발표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그 기업을 피날레로 해서 과연 화장품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전체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니잖아요, 화장품 종목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 섹터를 통틀어서 가장 군집 형태로 상승을 했던 섹터를 우리가 화장품을 꼽아볼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죠. 네, 신규폐 증설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금호건설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크게 음봉 맞았거든요. 근데 다시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내러티브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도 크고 그 내러티브에 의해서 수급의 이동도 굉장히 빠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섹터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요 4줄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드디어 남은 거는 딱 2가지죠. CPI하고 이제 옵션 만기. 내일입니다, 내일 9시 반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뭐 CPI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숨고르기를 들어갔었고,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미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막 큰 폭으로 움직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CPI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온건하게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연준 위원 한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거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경계감을 풀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미증시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또 이제 내일 발표하는 CPI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나마 뭐 시장의 만족도를 좀 높여준다. 그렇다고 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을 조금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수치를 좀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감소가 됐었던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배드이즈 굿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CPI는 내려가면 시장에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 전전날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8월 달을 본격적으로 좀 트레이드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주 안 돼요. 이번 주하고 한 다음 주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차 들어가게 되면 또 엔비디아 실적 본다고 시장에서 또 눈치 볼 거고, 또 잭슨홀에서 또 어떤 얘기하는 건가 이러면서 또 눈치 볼 거예요. 그 전초전, 그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뭔가 이제 시그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CPI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저 CPI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이제 옵션 만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메이저 수급들이 어떠한 포지션들을 구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다음 물로 넘어가는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8월달 시작해가지고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 나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V자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간이 840포인트 자체가 7월달 3주차, 7월달 마지막 주차에 급락했었던 이 구간대로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게 이제 어제 5%, 6%가 장중에 7%대까지 움직이면서 잠깐만 이거 좀 너무 오버슈팅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 코스닥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들. 근데 큰 그림들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예요. 7월 달에 여기 18% 올라갔던 요 캔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실 때 코스피 안 올라오고 코스닥만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늘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예탁금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물론 신용잔고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분위기 자체가 기존의 상반기에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시장이었잖아요. 이 구간들이 하반기에 또 이어질까? 거기에 있어서는 에너지는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었던 그 일반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코스피가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는 뭐 하루하루 보시게 되면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 뭐 얼마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들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을 딱 뒤집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나쁘지 않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고 있는 도식화된 포인트는 뭐 이대로 가면 더 좋겠죠? 그냥 이대로 그냥 V자 650포인트 정도에서 야 우리 900 가자 1000 가자 그리고 우리가 뭐 5월 달에 여러분들 1200 찍었을 때 야 여러분들 1500 갑니다 막 이랬었다고요 시장에서. 근데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600대까지 다이렉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 사이에 뭐 히스토리가 많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가는 시장. 또 5월 달에 레버리지 출시와 더불어서 또 그쪽에서 진행이 되는 매매 패턴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7월 마지막 날 이제 3천만 원이 되면서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낮아지는 상황, 그리고 수급 빈집 자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자, 이거 스토캐스틱 생각했던 것보다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이 과열 구간들을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이 열기를 빼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과연 주가를 일정 수준 되돌리면서 올릴 거냐, 아니면은 코스피처럼 이렇게 사이드로 기면서 에너지를 모을 거냐. 그럼 만약에 코스피처럼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외로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짧게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예 그냥 가격 조정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율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첫 번째 조정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이 지수대까지 순간 빠른 시간 안에 내려와서 여기서 저가 매수가 출현돼서 N자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그림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볼 때 나름대로의 이제 이 시나리오들을 계속 설정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지? 그리고 시장이 어디가 좀 더 강점이 있는 거지? 라는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또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대요.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다. 그죠? 저만 해요, 저만. 저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런 좀 내용들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전히 뭐 트레이딩 장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트레이딩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트레이딩 장세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매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왜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기간 동안에 원금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금 양이 없다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병철입니까? 조폐공사입니까? 돈 어디서 끌어와요? 그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요 자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요 종목들이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요 예탁 자산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최상의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뭐죠,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냥 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으면 완전히 바보였던 시장이었고.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단 며칠만 해도 바이오 없으면 아 잠깐만 이 수익률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금 회복에 대한 속도가 달라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저만 하죠. 자, 그러면 내일 10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 N포털입니다. 최영동 777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루트가 딱 열려 있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레지스탕스도 아니고 루트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 안에는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매집,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회복된 투심 아래에서 꼭 봐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내일 교육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에서 좀 못다한 얘기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라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방송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가 또 호조세를 가져갔고 화장품 또한 잘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특히나 이 지수단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다소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제가 우리 또 너튜브 댓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난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시청자분께서 코스닥이 좀 살아나니까 멍든 계좌의 반딧불이처럼 맞아요,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빨간불이 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이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과연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상황 속에서 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그러니까요. 네, 소식입니다. 그래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우리 7월 달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종목 언제 올라오나 다 이러셨죠?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는 7월 달 한 중순 이후서부터 좀 진입을 하셨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종목군들도 꽤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약간은 좀 어깨가 좀 가벼워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뭐 바이오는 좀 얘기하기 좀 껄끄럽긴 해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물론 이제 최근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폭 자체가 좀 컸던 것 뿐인 거지 사실상 고점 영역에서 이 회복력을 보게 되면 아직 갈 길 먼 종목군들도 꽤 많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스닥의 리바운딩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좀 해볼 만한 용기가 생기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반갑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힘을 좀 더 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딱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드리는 이야기 있죠.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이 증권방송에서 여러분들 실전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잘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실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실전성이 좀 높아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을 이제 파헤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실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다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 거냐, 헤쳐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뭐 맘 같아서는 종목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종목 자 여기서 샀어요.
자, 올라갔죠, 올라갔죠, 올라갔죠 하면 저도 좋아요. 저도 편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휘발이 너무 많이 돼요. 적어도 저하고 같이 이 1시간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1시간 동안에 배워가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느끼시는 거라든지 아, 최영도 전문가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실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차트 정석에다가. 이 차트 정석에 뭐가 들어가 있냐?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건 딱 3가지죠. 상승일 때, 하락일 때, 횡보일 때. 그죠? 이제 뭐 코스닥이 상승할 때도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 이제 코스피는 약간 뭐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겠죠. 그럼 코스피는 이 전략을 쓰면 되고 코스닥은 이 전략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또 상승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적당히 올라왔으니까 뭐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하겠죠.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또 전략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 원칙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하나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상황별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한 거지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이 원칙은 지킬 거야. 이거는 저는 별로 실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변곡점이죠.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이 종목을 사야 될 타이밍이냐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 변곡점을 확인을 했으면 이 주가 변곡점이 매수를 해야 되는 변곡점인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변곡점인 건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매하시는 거는 거의 끝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뭐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냥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늘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죠. 뭐 책 열어놓고 막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장이 딱 크게 출렁이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게 예탁금으로 나타나죠. 막 130조, 120조까지 막 늘어났던 예탁금이 지금 이제 100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그때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요 종목군들 하나씩 볼게요. 오늘 BH라는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올라갔던 상승폭이 거의 한 15% 정도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게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파이nem텍이라는 종목이 먼저 움직였어요. 파이nem텍. 그리고 이 BH 같은 경우는 또 AI 쪽으로 또 엮이면서 이제 또 올라갔죠.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불거지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전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차트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잖아요. 역배열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국 만들었거든요. 이거 차트 분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해요. 이거 차트 분석 뭐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죠. 만약에 제가 어거지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외바닥 나왔죠. 5일선 올라탔죠. 안 밀리죠. 그리고 어제 양봉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기준선을 돌파가 되자마자 대량 거래량 돌파되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이러고 하면 끝나요. 설명은. 끝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사실은 기술적 분석은 끼워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장대 양봉이 해석이 안 돼요, 이거. 그냥 결과론적으로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장대양봉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요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근본적으로 왜 올라갔는지. 그 근본이 올라간 이유들은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입니다. 뭐? AI.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 뭐예요?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와, 정말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 랠리에서 소외됐던 친구인데 모멘텀이 갑자기 확 불어 땡겨졌죠.
근데 오전장에 봤더니 제약바이오 종목도 별다른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있던 수급들이 어디로 가요? 모멘텀도 나왔겠다. 거기다가 또 AI까지 붙었네? 거기다가 또 삼성까지 붙었네? 거기다가 또 폴더블? 폰도 지금 잘 만들었다고 판매도 잘 돼요. 이런 내용들이 딱 붙어버리니까 자 여기다 이러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포지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딱 나왔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막바로 실전 트레이딩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발생이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전장에 뜨는 종목분들을 그때그때 실시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검색에 다 나올걸요? 검색에 다 나와요. 이런 종목들. 왜? 조건 검색이 다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동평균선 진행되고 뭐 단기 입형되고 거래량 되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냥 다 걸려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검색 기초 안 한다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은.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 SF의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오늘 오전에 모 증권사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증권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DDR5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탄력도 받으면서 주가 막 상승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바닥 만들어졌죠. 그리고 5일선, 21선 이격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전장에 여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버리니까 거래량 실리면서 빵 뛰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거기에다가 또 소부장 관련된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10일 날 방송에서 11일 날 수출 데이터 나온다고. 근데 수출 데이터가 9시에 딱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20%, 3%에서 출발했다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 합에 걸려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일찍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직관적으로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래량들이 오늘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내가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상황에서도 이런 매매들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전에서. 나는 이런 매매 하기 싫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종목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매매들도 간혹 가다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특별한 시장이잖아요. 그 특별한 시장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되는 시장이잖아요. 코스닥이. 600이었던 지표가 800포인트까지 그냥 단숨에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뭐 기업의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으로 그냥 확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천천히 종목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약간은 좀 눈치밥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면, 그러니까 내가 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섹터라든지 종목을 찾는 방법들도 있기는 하죠. 그게 기본 베이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칼을 갖고 있다가 칼이 갑자기 부러졌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단도라고 하나요? 짧은 칼 하나 정도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보면은 여러분들 총칼 다 뺏기더라도 뭐예요? 총검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탄약 없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칼 꽂아가지고 총검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이시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실전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리고 TCK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렸죠. 22% 올랐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죠. 똑같이 움직였어요.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스토캐스틱이 여기 저점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늘 쉬어요. 예. 연속성이 안 나온다고요. 이 연속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나오냐? 코스닥이 쉬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평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올라갈 때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V자로 반등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대부분의 시장에 막 분석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거는. V자 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있겠습니까? 그 매물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물대를 설정을 안 해놓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이 다 매물대예요. 이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돌파를 시켜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말 뭐 산을 넘어서 원상태로 가고 정상을 또다시 탈환하는 종목이 정말 좋은 회사인 거고, 지금은 요 구간들을 평균적으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달리기 하다 보면 초반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 100m 뛰고 200m 뛰고 300m 뛰고 400m 뛰면 누구는 처지고, 그죠? 누구는 앞으로 치고 나가고, 누구는 어느 정도 중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서는 다 올라와요, 이렇게. 그런데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이 탁탁탁 걸릴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량들을 조절을 해버린다고요. 잠깐만, 오늘 여기서 입이 걸려버리네? 그럼 여기서 내가 일부 매도를 하고, 요 일부 매도를 한 거를 현금화 시키고 수익 실현 시켜놓고, 이게 여기서 저조를, 지지를 받네? 그럼 여기서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시 사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포지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못 올라가잖아요, 보면. 볼까요? 하나솔루션 오늘 좋았죠. 오늘 태양광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니었고, 뭐 일부 S에너지나 뭐 이런 이제 중소형 용어하고 하나솔루션이 좋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를 못 올려요. 못 올린다고요. 왜 못 올릴까요? 여기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자리 잡고 있고, 이건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죠? 그럼 또 여기 도달하니까 또 여기서 이제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평에 대한 부담감도 동시에 있고, 지난주, 그러니까 요번 주죠. 예,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장대모 만들었던, 그 윗꼬리 길게 만들었던, 여기에 대한 또 부담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뭐 수익이고 가져갈 거야, 장기로 나는 뭐 태양광을 볼 거야, 뭐 민주당이 일 거야, 중간선거에서,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러한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들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나는 태양광을 가져갈 거야. 이제 중간선거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하고, 미국 내에서.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도 지금 이 상반기의 인기와 현재 정부의 인기가 확 차이 나듯이 미국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든 중간선거에서에 대한 이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당제이긴 한데 미국은 양당제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되게 극명하죠. 네. 근데 만약에 중간선거가 계속 또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에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이 또 국내에서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신재생 쪽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태양광을 가져갈 거야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기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저점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임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어야 되는 얘기죠. 여기서에 대한 고민들. 이 평은 돌파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수급들까지 내가 돌파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들은 굉장히 단 한 가지죠. 왜? 나도 여기서 같이 매도를 때려주거나, 여기서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그리고 여기가 돌파될 때 내가 매도했던 것만큼 다시 사가지고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에 샀죠? 100% 올라갔죠? 200% 올라갔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할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매매하시다 보면. 자,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기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사이드예요. 그냥 사이드입니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엔비디아가 710조인가요? 또 그 MOU 체결했다거나. 인텔이 유증해가지고 약간 흔들렸잖아요, 어제. 근데 엔비디아가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받겠다라는 MOU까지 딱 체결해버리게 되면 인텔의 유증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슈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여기서 발생되니까 딱 떠버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의 힘이거든요. 모멘텀의 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실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늘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으시고 저와 함께 또 호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방 어떻게 들어오냐 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N포털입니다. 최용동 777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게 되면 내일 저와 함께 교육방송 라이브입니다. 교육방송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오시면 되고요. 내일 주제는 이제 종목 회복된 투심. 여기서 좀 해볼 만한 애들. 여기서 해볼 만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장세. 저는 여전히 트레이딩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 장세에서 내가 신경 써서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하반기 주도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1년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가지고 내일 저와 함께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인 차트의 정석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몇 종목 리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주신 종목 내에서 정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 변동성을 가질 때나 혹은 오를 때나 계속해서 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수출입 데이터까지도 너무나도 잘 나왔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바로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몇 종목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AVCNC입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 별로 얘기 안 나와요. 화장품인데 이것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6월달, 7월달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제 62선을 넘어서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꽤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37% 가량의 상승률을 만들어 줬어요. 숨어있는 종목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실적이 궁금해요, 저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박스권에서 어찌됐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관심 가지셔야 되고, 제가 FCC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화장품 안에서 실적 분명히 좋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6월서부터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보셔야 된다고. 7월 달도 여러분들 다른 거 시장 영향 받으면서 밀려도 요거 화장품 정도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남들보단 덜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제가 시리즈로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화장품 종목 얘기해드렸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꽃을 피우는 거죠. 8월 달 들어서가지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요 박스권에서 그냥 보시라고. 네. 오늘 토탈 39%입니다.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해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떠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7월 20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마녀공장입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우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7월 31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상승 추세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긴 해요. 하지만 마녀공장이 보여주고 있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여기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 그리고 오늘 10% 이상 토탈 21%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성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게 100%, 200%, 300%, 400%, 500%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런 거.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트레이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 장기도 잘 하실 수 있고 중기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 종목도 제가 8월 4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순차적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빼놓고 말씀드렸죠. 네, 6월달, 7월달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돌립니다. 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 거의 20%가량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요령들을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정말 끼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까지 실전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내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전 10시 반에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교육방 라이브 방송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M포털입니다. 최영동 777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쉽게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입장하시고 내일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활주로 기법에 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또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시간이 또 없습니다. 사면이라는 종목이고요. 로봇주예요. 제가 로봇주를 막연하게 막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로봇주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몇몇 로봇주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다 안 좋아요. 로봇주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 자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무르익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뭐 출중해가지고 막 시장을 막 호령하고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로봇주들을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대감. 남자는 자신감이 아니고 주식은 기대감이다. 예, 기대감으로 가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의 발로가 저는 유니트리의 IPO라고 보거든요. 근데 IPO가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면이라는 종목도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올라왔다가 최근에 로봇주들이 별다른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모였던 구간이어가지고 뭐 5일선, 20일선 이격 자체가 많이 좁혀진 상태여서 좀 탄력적인 모멘텀들만 나오게 되면 꽤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든주가 아니죠. 특징주죠. 이 특징주도 바닥권에서 이제 외바닥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을 이제 어떻게 돌파를 시킬 거냐라는 건데 모멘텀은 되게 심플해요. 글로벌 차세대입니다. 이 차세대 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이 기업은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3현 그리고 또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부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N포털 사이트 이 초록창에 최영동 777 검색을 하시면 공식 사이트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또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